행복한 삶과 마무리 장래닷컴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여러 인간관계가 형성되는데 모두 편안한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급기야 우울증과 자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가족이나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쉽지는 않지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대화 패턴, 대인 관계, 이런 문제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감 100%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강력하고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인지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과 그에 비추어 자신의 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감정을 조절하고 성찰하는 그 정서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나 자폐자에게서 특히 부족한 능력입니다. 이 또 두 번째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뭔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타협과 절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벽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런 대화법이 지속되면 무력감이 느껴지게 되고 이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세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감정을 폭발시키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감정적으로 절제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어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만약 이때 상대방이 자제력을 잃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행동할수록 이런 사람과의 논쟁에서 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상대방은 감정 소모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이런 사람과의 논쟁에서 자제력과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만약 잘못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나보다 내가 더 문제야. 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부정과 회피를 합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거나 같이 일을 진행할 때는 기가 막혀서 말문도 막힙니다. 가끔 정치인들 청문회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자주 보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자세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과거 일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까마득하게 잊은 일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의아스럽지만 이런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을 곤란과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이거나 그 부모, 자식, 형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피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부득이 피할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상한 논리로 당신을 공격해도 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여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감각, 무반응 전략입니다. 그냥 모르쇠입니다. 도 닦는 마음으로 당신의 그냥 내일에 집중하고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그냥 무관심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이 그냥 조용히 떠나길 기다립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떠나길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넷째로 가정이든 조직이든 떠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만약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다고 하면 이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는 것도 추천할 방법입니다.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다섯째는 나도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이 좀 자주 있다고 하면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가족과 이웃, 조직의 누군가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이 나만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